성문법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죠. 오른쪽에 형식의 다양성, 법이 한두 개가 아니라 다양한 법으로 규율하게 되기 때문에 그 형식의 다양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형식의 다양성 계속합니다. 2번 성질상의 특성, 재량성이 나오죠. 행정법은 재량성을 띠게 됩니다. 그 다음 4대강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런 거 재량성을 띈다고 하죠. 다음에 획일 강행성은 뭐지? 모든 사람을 대등하게 획일 강행적이죠. 이건 뭐예요? 서울에 있는 사람 자동차 세금하고 어디 경상도 사는 사람 자동차 세금 다르면 안 된다. 획일 강행성. 기술 수단성이 뭐라고? 강제집행, 행정벌을 부과하고 절차적이며 이런 걸 규율하지 이데올로기적인 이념적이 아닌 것이 행정법입니다. 행정법은 그래서 기술 수단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자, 행위규범성이 나오고 명령 단속규정성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새롭죠. 자, 새로운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항상 제가 말했듯이 행정법 뒤로 가면 이런 용어는 아주 쉽게 전개되니까 지금 초반이라 이런 용어가 어렵지, 한두 바퀴만 돌아버리면 이런 용어들은 우습게 하는 거니까 지금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석된가 보다, 그러게만 하시면 돼요. 민법에서 규정과 행정법의 규정이, 민법에서 어떤 규정은 재판규범의 의미가 강하다고 하고 행정법의 어떤 규범은 행위규범의 의미가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민법의 규범은 재판규범, 행정법의 규범은 행위규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지? 자, 민법에서는 그 계약을 맺을 때 그 동시에 이행하라. 그래서 동시 이행하라는 그러한 민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 A가 물건을 삽니다. 그러면 백화점에서 물건 사면 그 자리에서 돈 주고 그 자리에서 물건을 받으니까 그 자리에서 돈 주고 받는다. 동시에 이행하라는 규정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하죠. 물건 받고 그 자리에서 결제합니다. 근데 민법은 동시에 이행하라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떤 사람은 선불로 주기도 하고 누구 거래를 많이 한 사람은 외상으로 주기도 하기 때문에 계약 규정은 동시에 행하라 했지만 이때 당사자가 우리는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당사자가 합의해버리면 그게 더 우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동시에 행하라는 규정이 있지만 당사자가 합의해버리면 그게 우선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합의가 더 우선해버립니다. 규정보다는 합의가 우선한다. 민법에서는 꼭 법을 따른 계약을 할 필요 없습니다. 민법은 무조건 법대로 계약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의사가 더 우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등학생들 중학생 가회 해보죠. 가회 해보면 어느 집주인은 돈을 미리 주고 어느 사람은 나중에 주고 그러죠. 왜 그렇지? 모두 다 나중에 줘야 되고 모두 다 먼저 줘야 되나? 그러지 않아요. 민법은 둘이 합의만 하면 돼요. 나중에 주겠다, 먼저 주겠다 합의만 하면 되는 것이 민법입니다. 그래서 규정을 따를 필요 없고 합의가 우선한다. 이걸 보고 계약 자유,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게 민법이다. 이걸 보고 사적 자치, 계약 자유 원칙, 그리고 사적 자치 원칙, 이렇게 나옵니다. 계약 자유 원칙과 사적 자치 원칙이 지배하는 것이 바로 이 민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계약 자유, 사적 자치가 지배하는 것이 바로 이 민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나중에 이들이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들어갔더니 그 재판하는 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하는 판사는 너희들 합의는 모르겠다. 나는 이 규정 가지고 재판하겠다. 그럼 재판할 때는 그 규정만 가지고 재판해서 민법의 규정은 행동할 때는 규제하지 않고 재판할 때 규제한다 해서 민법의 규정은 재판할 때 기준이 된다고 해서 재판 규범성을 얘기합니다. 민법의 규정은 재판 규범성을 띈다. 민법의 규정은
재판규범성을 띈다는 말을 아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행정법의 이런 규정은 가속금지, 무단횡단 금지.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무단횡단이 금지된다. 무단횡단 금지한다는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무단횡단 금지. 그러면 이 규정이 당장 내 행동을 규제하기 때문에 행정법의 규정은 행위규범성을 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재판규범의 반대말 행위규범성 이렇게 얘기해요. 행정법은 내 행동을 바로 규제하지만 민법은 행동을 규제하기보다는 재판할 때 작용한다 해서 민법의 규정은 재판규범성, 행정법의 규정은 행위규범성, 무단횡단 금지, 가속금지, 무허가영업 금지 그런 게 있어서 당장 행동을 규제하는 게 많은 것이 바로 이 행정법이죠. 자,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거는 뭐라고? 한번 들어만 보는 거예요. 뒤에 행정법 해버리면 그냥 알아지는 용어입니다. 다시 강행법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국민을 강제하는 거 강행법규. 민법에서도 강제하는 법규가 있고 행정법에서도 강제하는 법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행법규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강행법규. 민법의 강행법규는 뭐라고 하냐면 능력 다시 효력규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정법의 강행법규는 뭐라 하냐면 거기 나온 거죠. 명령 그리고 단속규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법의 강행법규는 능력 효력규정, 행정법의 강행법규는 명령 단속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러면 행정법의 강행법규, 행정법에는 아마 이런 게 있을 겁니다. 행정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겠죠. 무허가영업을 금지한다. 무허가영업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고 근데 이걸 누가 위반했을 때 민법은 도박계약을 금지한다. 인신매매계약. 자, 도박계약 금지된다. 술집에 여자를 팔아버린다. 인신매매계약. 인신매매계약을 금지한다. 도박계약 금지, 인신매매계약 금지 이렇게 됩니다. 이걸 위반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을 때 위반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명령 단속 규정을 위반했을 때와 능력 효력 규정을 위반했을 때가 각각 다릅니다. 그러면 행정법 해봅니다. 무허가영업 A가 했습니다. 이거 뭐죠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학교 앞에서 리어카에서 햄버거 핫도그 먹고 이랬었죠? 그럼 핫도그 먹고 이래서 학생들이 무허가영업소에서 이거 먹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불량식품 사 먹었죠? 그러면 무허가영업시점을 했으면 이들이 먹다가 이제 적발됩니다. 그럼 무허가영업 위반했을 때 A는 어떻게 되지? 처벌됩니다. A는 처벌이 돼서 벌금 등을 부과받습니다. 그래서 처벌받고 벌금 등을 부과받아서 처벌되고 벌금을 받죠. 그러나 우리가 먹었던 이 음식이나 이 과자 이런 것은 정상 음식점에서 먹은 것과 아무 차이 없이 돈은 유효하게 준 거니까 그 사법상의 효력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처벌 벌금은 되지만 벌금돼서 처벌될 뿐 사법상 효력은 즉 사법상 매매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얘기하죠. 사법적 계약의 효과는 그대로 유효하게 됩니다. 행정법규 위반에도 처벌받고 벌금을 받을 뿐 사법적은 유효하게 됩니다. 그렇죠. 모험집에서 밥 먹어도 모험집에서 밥 먹으면 돈은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돈은 줘야 되죠. 정상으로 먹은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만 처벌받고 사법적으로는 유효합니다. 인신매매계약 금지 요게 나오죠. 그럼 민법에서 도박계약, 도박판에서 돈 빌렸다. 도박판에 돈 빌렸는데 나중에 안 갚으면 도박판에서 돈 주고받고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처벌받은가 동시에 사법적 효과도 무효가 됩니다. 사법상도 민법은
무효가 된다. 그러겠죠? 여자를 사고 판다, 인신매매계약 맺었다, 사법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인신매매계약 금지, 그것은 사법상 효과도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걸 비교하세요. 행정법은 처벌될 뿐 사법상 유효한데 민법은 처벌과 함께 사법적 효과도 무효가 돼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법의 강행법 기반했을 때와 행정법의 강행법 기반했을 때 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57페이지 그래서 5번 명령 규정성, 단속 규정성, 그 말 아시겠죠? 예, 첫 번째 있잖아요. 능력 효력 규정. 민법은 능력 효력인데 행정법은 명령 단속이란 말, 그런 말을 좀 기억하세요. 예, 아래 6번 갑니다. 행정법은 뭐라고? 통일법전 없어서 아직도 형성 중에 있는 법이라고 합니다. 58페이지 내용상의 특성이 있습니다. 행정주체 우월성. 그러면 민법은 양자가 대등한데 행정법은 행정주체에게 우월성을 띠게 되죠. 그래서 행정법은 행정주체의 우월성을 띈다. 그러면서 국가가 나에게 명령 강제한다. 행정주체 우월성을 통해서 쭉 내려가세요. 가운데 건 나중에 합니다. 공익우선성 보세요. 자, 민법에서는 뭘 추구하지? 사익을 추구하죠. 물건 사서 내가 밥 먹어서. 근데 행정법은 뭐지? 왜 도로 포장하고 여러분 고향에 그 공사하고 막 이러죠? 공익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민법은 사익을, 행정법은 공익을. 3번 집단평등성. 집단평등성의 강조됩니다. 판례 갑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의 시행규칙에 그 관계법